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핵 7로 넘어가는데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수능 기출문제를 오류가 나서 정정 영상을 올렸는데 혹시 그거 못 본 친구들이 있다면 핵 7 넘어가기 전에 기출문제 잘못 풀어낸 것은 다시 정정해서 풀이를 했으니까 그 영상 꼭 보고 그리고 나서 핵 7을 다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날씨 굉장히 우중충한 오늘 화요일인데요. 여러분하고 같이 핵 7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핵 7의 제목은 사회 실제론대 사회 명목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교과서 여러분들 51페이지부터 52, 5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개인하고 사회가 어떤 관계인가를 탐구하는 그런 단원이에요. 이제 우리 자료 연구, 사회문화에서 연구하는 단원을 끝내버리고 이제 개인하고 사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사회 실제론이냐 명목론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두 가지 관점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회라는 또 안 나오네요. 사회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 괜찮죠?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게 사회 실제론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대비해서 사회 명목론이라고 한다면 사회는 그냥 이름만 존재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회는 그냥 이름일 뿐이다. 허울일 뿐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사회는 진짜 있다. 사회라는 게 어딨냐? 그냥 이름만 있지 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있는 게 사회지 사회라는 거는 없다. 이런 관점이에요. 이름에서 딱 느낌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먼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실제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그마 기호가 뭔지 아나? 선생님 수학을 뭐 잘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내기 굉장히 좋은 기호인 것 같아서 개인들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들의 합. 근데 문제는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회 실제론자들의 관점에서는 개인들을 다 합친 것만으로는 사회가 설명이 안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다. 알파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알파가 붙는다는 얘기는 개인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모아서 이걸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뭔지 모르는 하나의 어떤 힘이 있다. 이게 바로 사회 실제론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단순한 합, 그게 지금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 개인의 단순한 합이 시그마 개인이라면 이것 이상의 독립적인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 그게 사회 실제론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하나 추가하면 좋겠는 게 지금은 이게 많이 안 나오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라는 거 어떻게 이게 개인들이야. 이렇게 막 개인들이 있으면 이 사회를 이렇게 해서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게 사회다. 근데 이거에 반해서 명목론은 개인들을 이렇게 그리고 사회 이 실선 이게 진짜 사회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 개인 하나하나 얘네들이 사회인 거지 얘네들이 중요한 거지 사회라는 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굉장히 표현 잘했죠. 그래서 얘하고 누가 실제로 느낌이고 누가 명목론 느낌이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나온 김에 선생님 생각나서. 자, 그에 반해서 명목론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의 합, 그냥 그거 끝. 사회는 이름에 불과하다. 그걸 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명목. 그냥 이름인 거지 사회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아. 그냥 개인들이 모아져 있는 거 이게 진짜 느낌이고 진짜 모습인 거지 실존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개인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회 명목론의 의미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사회 분석하는 방법을 보면 자, 사회 실제론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개인들 합 이상의 어떤 사회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가 개인 행위를 구속하고 있다. 이 화살표 표현 잘 표시해주세요. 구속이라고 했어요. 구속. 개인의 행위는 사회 구조의
구속된다. 예를 하나 들면 선생님은 태어나서 강제적으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나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라는 이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해가시죠? 사회 구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 들었는데 더위 많이 탄다고 했잖아요. 일단 지금이라도 이거 벗고 진짜 편하게 짧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나시만 입고 그냥 편하게 입고 싶거든? 그렇게 못해. 왜? 우리 사회 구조에서 옷 예절이라는 걸 사회 구조가 만들어 놓고 있어. 그래서 내 개인에게는 거기에 구속을 받아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만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 실제론자들은 그거 봐라. 인간들은 아무리 자기가 자유롭고 능동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사회 구조에 구속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사회 명문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대 좀 살펴봐. 개인들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모여서 사회 구조를 너희가 구조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뭐 허상인 명목일 뿐이지만 그걸 만드는 거지. 개인들이 어떻게 무슨 사회 구조한테 무슨 구속을 당하고 있어? 이런 느낌, 반대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언어 얘기했는데 그것도 개인들이 어떻게든 이 말은 우리 옛날 조상들이 그 조상의 조상부터 가서 이게 만들어졌겠죠. 이 말하는 방식이 이걸 개인들이 처음에 쓰는 사람 몇 명에서 쓰다가 이 사람들이 자손을 낳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대한민국 5천만의 인구의 어떤 언어가 된 거지. 어떻게 처음에 사회 구조가 이걸 만들어주냐? 개인들이 결국 만든 거 아니야. 구속당한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명목론의 사회 분석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겠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 제도가 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안에 있는 개인들의 특성이 어떤가를 따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바로 분석하면 되겠죠? 거기 안에 있는 개인들의 어떤 정서, 의식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사회 구조나 제도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보는 게 명문론자들의 생각인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 관점 얘기할 때 나왔던 건데 사회 문제의 원인이 뭐고 해결이 뭐냐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 뭐냐? 사회 구조하고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임마 그렇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으면 개인 행위를 나쁘게 구속하지 않을 거 아니야. 좋은 사회 구조가 좋은 제도로만 있다면 개인 행위들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겠지. 그러니까 잘못은 얘네가 한 거지 얘네가 한 게 아니라 얘네는 얘네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애들이니까 수동적이니까.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게 이 사회 구조라는 걸 만든다잉. 그러면 잘못된 개인들의 의식, 개개인들이 잘못하는 의식이나 잘못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들의 의식을 개혁해야지 사회 문제 해결하려면. 이해가시죠? 관련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수능에서 가끔 물어봐요. 사회 실제론적인 느낌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론들이 뭐가 있냐 그랬을 때 우리 기능론에서 공부했던 사회 유기체설 기억나시죠? 우리 사회는 전부 다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야, 그죠? 폐, 간, 다리, 뭐 혀, 눈, 뭐 귀 다 각자의 기능 역할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우리 몸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의 기능론. 결국은 우리 몸도 하나의 실체로 보고 있고 독립된 하나의 실체로 보고 있고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 실제론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주의, 전체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관련 이론에서 이 내용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구분하려면 약간 어떤 개인보다 전체가 먼저냐 아니 전체보다 개인이 먼저냐 이런 느낌을 먼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주의, 민족주의, 우리 민족, 내셔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민족의 어떤 힘, 민족이 먼저다. 전부 다 나 자신보다는 우리 하나의 공동체, 우리 사회를 우선시하는 그런 이론들이다 느낌을 보시면 되고 반대되는 이론이라고 한다면 일단 뒤에 거부터 볼까요?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라는 말하고 사실 학문상에서는 약간 대비가 되는 말인데 어떤 공동체의 어떤 이익 우선시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개인 다 느낌 오시죠? 개인주의 또 나와 있네요. 사회계약설이라는 거는 홉스, 로크, 루소 등 이런 사회학자들, 뭐 정치학자들, 철학자들, 18세기부터 이런 학자들이 만들어온 어떤 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고 국가를 이루게 됐는가에 대한 생각을 적은 척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사회계약설을 여기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사회를 만들어진 건 누가 만든 거냐면 사회다 딱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들어와서 산 게 아니라 홉스, 로크, 루소의 생각은 전부 공통적으로, 뭐 물론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다릅니다만 개인들이 모여 살고 사회를 만들게 된 건 전부 다 개인들이 만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이론들이에요. 사회를 어떻게 만든 거야? 개인들이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우리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볼래? 그러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자. 이렇게 개인들이 화살표 방향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명목론하고 관련된 이론이다, 이렇게 묶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수능에서 한 번씩 보기에 막 올라와요. 그래서 막 사회 실제로는 뭐 전체주의하고 관련이 없다, 뭐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틀린 오답이 되겠죠. 그런 거 주의해서 볼 수 있게 관련 이론 이름 한 번씩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계라고 한다면, 선생님 딱 이게 보이는데 사회 구조가 개인한테만 영향을 준다, 개인 행위들이 사회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 분명히 이게 한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인간의 자율성, 능동성 무시한, 야 개인들이 무조건 사회 구조한테 구속당해갖고 사회 구조가 하는 대로만 한다고? 뭐 그런 게 어딨어. 개인들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능동적으로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너 그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걸 정당화하지 마라. 전체를 위해서, 예를 들어 선생님 이거 보면 옛날에 우리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특공대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미국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때 당시 국력으로 하면 사실 일본이 미국을 이기기엔 너무나 쉽지 않은 엄청난 강대국인데, 미국이 이 가미가제 특공대들은 전투기를 타고 뭐 싸움이 안 되니까 뿅뿅뿅 미사일만 쏘다가 큰 한 대 맞으면 날아가니까 바로 일본 천황과 일본이라는 우리 일본 민족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 전투기를 그대로 그냥 미국 잠수함이나 미국 배나 미국 막 탱크에 그냥 그대로 돌진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이런 것들을 서스럼없이 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의 뭐 선택이니까 우리가 뭐 가치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일본 국내 군대 또는 국민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왜?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 하나 희생하는 게 뭐 어때? 근데 사실 그 가미가제 특공대원들 중에 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죠? 어쨌든 사회 실제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한계점이라는 게 굳이 하나 찾으려면 너무 전체가 우선이고 공동체가 우선이다 보니까 개인 하나하나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봐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한계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 명목론의 한계다 그러면은 사회 구조가 개인의 사고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되는 게 분명히 있어. 선생님 옷 입고 다니는 거 설명했죠? 그런 거 너무 간과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개인 행위들이 사회 구조를 만든다고만 하는 건 너무 일방향, 너무 한 방향만 보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고, 또 이거랑 반대되게 너무 극단적으로 개인주의만 초래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무리 우리가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희생은 좀 지켜주고 정당화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다 같이 그냥 다 무조건 나만 잘 살고 본다 식으로 간다고 하면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데 너무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게 사회 명목론의 입장인 거죠. 내용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기출문제를 꼭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니라는 느낌이 올 거거든요.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럼 이어서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옷이 바뀌었죠? 사실 어저께 핵칠 강의하고 바로 기출문제 풀이를 했는데 이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화요일날 아침에 다시 한번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2015년도 수능 6번 문제 먼저 볼 텐데요. 이 실제로 명목론을 물어보는 문제의 가장
포인트,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는 문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딱 문장이 나오면 바로 이거 실제론인가? 명목론인가? 이거 딱 확인해가지고 바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뭐 천차만별의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 막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락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들면은 이거는 국어 문제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우리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탐구 영역 문제 푸는 시간도 굉장히 짧은데 이 내용을 국어처럼 이 내용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런 걸 찾는 게 절대 아니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문제의 문항이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실제론이냐 명목론이냐 이 느낌만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쭉 읽어보세요.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 조심스러워 하는데 개인의 심리적인 어떤 특성에서 기인한 걸까? 아니면 특정 범죄자 위험을 의식하기 때문일까? 일단 뭐 애매해요. 근데 좀 읽어보니까 범죄율은 개인의 범죄 행동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죠? 시그마, 우리 선생님이 실제로 명목론 설명할 때 간단하게 표현했던 내용이잖아요. 이 합으로 구성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다. 뭐가? 이 범죄율이라는 게 사회적 실체래요. 사회적 실체. 명목론에서는 사회적인 실체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그 개인들이 진짜지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뭐가 있다, 실선으로 그려진 동그라미가 있다고 보는 건 실제로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사람들이 조심스러움, 이렇게 밤거리에서 조심스러움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자신의 심리적 억압에 의해서 조장된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생각한 게 아니고 높은 범죄율에서 기인한 거다. 그러니까 높은 범죄율, 우리 사회의 범죄율이 되게 높다라는 이런 어떤 사회적 실체, 이것이 개인들의 어떤 불안감이나 조심스러움을 조장하는 거다. 여기서 기인하는 거다. 이 화살표 방향을 캐치해내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범죄율이 아까 여기 사회적 실체라고 했잖아. 우리 공부했던 핵에 나오는 얘기들을 바꾸면 사회 구조가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바로 실제론에 대한 어떤 생각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멈춰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실제론인가 명목론인가 어떤 느낌을 바로 가져야 되는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보기 한번 봐볼게요. 기억. 개인의 발전이 고 사회의 발전이라고 본다. 뭐가 중요한 건가? 이 내용만 보면 돼요.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야, 사회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 발전이야.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 발전이야. 사회 발전이란 건 따로 없어. 개인 발전이 그냥 사회 발전이야. 개인이 중요한 거야. 명목론. 인간의 행동과 사회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개인 요인을 중시하겠다. 명목론. 개인 중시한 명목론이지 관련된 이론 자유주의, 개인주의 기억나시죠? 사회계약설.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아까 범죄율이라는 사회적 실체가 개인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불안하고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이 사회적 실체가 있다.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가 있다. 실제로는 몇 분이에요. 자, 리을. 축구팀의 역량은 선수들의 개인기보다는 조직력에 의해 결정된다. 잘 생각해보세요. 호나우두, 메시, 훌륭한 축구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이 있을 때 어떤 팀을 분석할 때 그 팀은 호나우두도 있고 메시도 있고 야, 그 팀 최고야. 개인들이 뛰어나잖아. 이렇게 보는 관점하고, 개인들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야, 얘네들은 조직력이 너무 좋아. 팀워크가 너무 좋아. 수십 년을 같이 맞춰온 팀이야. 얘네들은 분명히 뛰어난 팀이야. 이렇게 분석하는 것과 누가 명목론이고 누가 실제로인지 느낌 옵니까? 당연히 개인 하나하나의 특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체도 뛰어날 거야. 개인의 발전이고 사회 발전인 거야. 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호나우두나 메시의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팀은 뛰어나다라고 보는 건 명목론 느낌. 선수들의 개인 기량 이야기보다는 그 팀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팀의 어떤 실력을 결정하는 건 팀워크야.
알겠습니다. 웹에서 중요하고 그 TV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그래, 알겠어. 그거를 강조한다 그러면 실제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축구팀의 역량은 선수들의 개인기보다는 명목론보다는 조직력이다. 실제로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디귿리을 5번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명목론 실제로는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 더 풀어볼게요. 자, 2020년도 2번 문제 나왔던 수능 문제인데 아까 보기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문제하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뭐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죠? 그럼 우리는 바로 실제론이냐 명목론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딱 느낌 갖고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이 시간 다 날라갑니다. 화살표 방향. 개인이 사회한테냐 사회가 개인한테냐 어디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것만 파악해서 실, 명 둘 중에 하나 끝내고 문제 들어가면 됩니다. 보시면 모든 사회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며 집단적 삶의 통일성과 연속성이 기반이 되는 공통적인 관념과 감정들이 존재한다. 뭔 소리야. 막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도 일단 넘어가라고. 이 화살표 방향만 찾으라고. 심리학적 성격을 갖는데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약간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종교적인 전통, 세계관, 언어 이런 것들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버리고 이런 관념, 감정들은 실질적인 사회적 삶과 관련되면서 개인들은 그것들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요구받고 있대요. 사회 구조가 개인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느낌이 주제어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본다면 선생님이 그 덥다고 옷 벗고 다닐 수 없다고 예로 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야. 나도 모르게 김우람이라는 사람은 이 사회 구조에서 이 사회의 전통, 어떤 정치적인 세계관, 언어 선생님은 쓰기 싫어도 한국말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있었어. 왜? 개인의 차원을 넘는 거야.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당연히 실제로 느낌의 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보기 볼게요.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거 나오면 막 고민하지 말고 개인이 중요하다는 건지 사회가 중요하다는 건지만 파악하면 돼요.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져. 개인 중요한데 어디서만?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져. 개인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사회 속에서만 존재를 갖는 거야. 의미를 갖는 거야. 사회의 어떤 중요성, 사회 구조의 실체 이런 걸 중요하게 보는 문장인 거죠. 개인은 아무 의미가 없대잖아요. 실제로. 사회는 개인이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사회가 있어 없어 실제로 느낌에서는 외부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아,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오지? 설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침에도 발열을 체크했습니다. 자, 디귿.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들의 능력을 합한 것과 같다. 여기 답 나왔네요. 이거 시그마 개인 이게 조직의 힘이고 같다. 전체 사회는 개인을 합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게 명목론 느낌이잖아요. 실제로는 개인의 역량을 합친 것 더하기 무언가 팀워크라든지 조직력 이게 있어야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실제론이고 그냥 개인의 역량 합이 전체 조직의 역량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는 명목론 느낌인 거지. 명목론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수단이다. 뭐가 중요하다는 것만 파악을 했죠? 사회가 중요하냐 개인이 중요하냐. 사회라는 게 뭐야?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수단밖에 안 돼.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수단에 불과한 거야. 사회는 없어. 이런 느낌인 거지. 명목론. 바로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지금 수능 문제를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어요. 한 문제만 더 풀고 끝내겠습니다. 2017년도 수능 8번 문제 나왔습니다. 뭐 말하기도 귀찮네요. 자, 사회화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행위 양식을 개인에게 내면화시키는 거.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개인에게 내면화시키는 거네. 사회화라는 거는 개인이 이렇게 있는데 개인들이 자기 속에 담아들이는 거, 내면화시키는 거, 따라하게 만들도록 개인한테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래. 사회화라는 거는. 그래서 사회 속 개인의 어떠한 행위 양식도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없다. 개인이 이렇게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다. 이거는 완전 실제론이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지.
됐죠? 사회화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개인이 정보를 이렇게 화살표가 이쪽 개인한테 가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외부의 대상을 재구성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동적인 과정이다. 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현실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개별 행위자들이 대상에 부여하는 다양한 의미다. 이거는 사회의 구조라고 보고 있는 이것들은 실체가 아니고 개인들이 동적으로 대상에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움직이는 개인들의 어떤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 명목론 이렇게 느낌으로 가지면 되겠네요.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 이거 본 적이 있죠? 사회라는 게 개인 외부에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게 실제로. 1번이 답이네. 내용만 볼게요.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사회 구조에 의해서 구조화돼서 만들어진 행동을 개인은 그냥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내용이에요. 이것도. 사회현상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 중시하는 겁니다. 이 방향이 아니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다. 명목론.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개인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사회가 중요해. 사회 속에서만 개인의 의미가 있는 거야. 실제로.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이쪽으로 가는 거를 사회 구조가 갖고 있는 개인에게 주는 구속성이라고 보면 되고, 개인의 자율성이라고 한다면 반대 방향으로 보는 게 개인들이 사회 구조에 영향을 끼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회 구조를 바꿔가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론과 명목론 구분해서 푸는 문제 세 문제 다시 풀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2번 했어요. 지금 어제 촬영했다가. 핵7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핵8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3학년들이 학교에 오고 있어요. 학교가 오랜만에 시끄러운데 빨리 여러분들도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일주일 뒤에 만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안녕.